월천 파이프라인을 위하여! 와! 오늘은 짝소리가 잘 맞네요. 아, 오늘 아주 잘 봤습니다. 오늘 잘 될 것 같아요. 네. 뭔가. 네. 벌써 오늘 5번째 시간, 돈수다의 5번째 시간입니다. 어우, 벌써 5번째 시간이네요. 네. 네, 이제 조금 익숙해질 만도 한데 아직도 약간은 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니, 그나저나 네. 조유미 대표님, 아우, 헤어스타일이 완전 바뀌셨어요. 동글동글하게 바뀌었죠. 봄바지, 동글동글. 봄바지 헤어스타일 이렇게 또 새롭게 변신하셔서 네. 새로운 또 모습으로 보여드리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잘 봐주세요. 아, 네, 아주 예쁘게 좋은. 봐주세요. 쑥스럽네요. 아, 오늘은 저희가 네. 방글방글 웃으며 시작을 했지만 사실은 심각한 얘기를 좀 오늘 하려고 합니다. 네. 최근에 있었던 실사례, 중계하면서 있었던 실사례에서 일어났던 일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제 그 부모님이 자녀분을 잘 키워서 좋은 직장에 이렇게 취업도 하시고 네. 이제 그 자녀를 위해서 실수요를 목적으로 해서 집을 사주는 과정에서 일어났던 일이에요. 아, 네. 이제 이 부모님의 상황은 거주주택하고 이제 세를 놓으셨던 임대주택하고 이 주택을 소유하신 분이었고, 이번에 그 자녀를 세대분리 시키고 또 이제 취업을 했기 때문에 소득 증빙이 된 상태에서 1주택의 요건을 갖추고 또 그 기초상담, 뭐 세무사님이라든가 주변에 이제 그 법무사 사무장님이라든가 또 인터넷 여러 가지 열람 자료를 통해서 네. 본인이 다 검토를 하셔서 이제 저희는 이러이러해서 자녀가 소득 증빙도 되고 또 세대 분리도 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라는 그 본인 판단으로 해서 저희가 중개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아파트가 6억 이상이었죠. 6억 이상이라서 자금 조달 계획서도 작성을 했습니다. 네. 이 자금 조달 계획서도 이제 같이 오셨던 그 지인분, 그쪽에 이제 전문적 일을 하시는 분을 도움을 받아가지고 다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계약금하고 매도자 담보대출 상환 다 하고, 네네. 그리고 이제 뭐 말소 등기 서류하고 그리고 소유권 이전 등기 서류를 제대로 다 이제 갖춰가지고 잔금이 끝났어요. 근데 무슨 일이 생겼죠? 그리고 이제 가셨죠. 이제 안녕히 가시라고 하고 서로 수고하셨다고 하고 덕담도 하고 뭐 행복하게 사시라고 하고 했는데, 이제 점심을 먹으러 이렇게 나갔다가 전화 한 통화를 받았는데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어떤 났어요. 난리요? 이거 다시 해약해달라고. 해약을요? 다시 해약해주고 다시 원상복구해서 이 집 못 사니까 어떤 일을 해달라고. 작년까지 다 넘어갔는데 더구나 말도 잘 안 되네. 더구나 이 매수자분은 금융계통에 오래도록 일을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네네. 이 계통에서는 일반인은 아니셨어요. 그래서 저희도 뭐 당연히 뭐 아무 문제도 없게 진행을 됐었고 또 워낙 좋은 집이었기 때문에 서로 좋은 인연으로 마무리가 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주 난리가 난 거예요.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그 이제 소유권 이전 서류를 가지고 이제 시청에 가서 취득세 고지서를 끊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취득세 고지서를 끊는데 1주택에 해당이 되는 취득세를 준비를 해가셨는데 네네. 3주택 취득세를 내라고. 그러면 3주택이면 네. 본인 거주주택이랑 임대주택이랑 혹시 아들 집도? 아들 집이 3주택이 돼서 세대 분리 요건이 안 된 거예요. 아, 인정이 안 된 거예요. 3주택이면 비규제여서 8%, 8%, 거의 그러니까 7배? 그러니까 1점 몇 프로 이렇게 내려다가 그러니까. 뭐 하여간 수천만 원 말도 못하게 큰 금액이 이제 취득세를 내라고 하니 난리가 난 거죠. 난리네요. 네,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뭐 하니 안 하니 막 하면서 그날 접수를 결국 등기 접수를 못 했습니다. 못 하고 이제 좀 해결책을 방안을 좀 모색해보자. 일단 달래고 저희 나름대로 어디에서 도대체 이게 문제가 생긴 건지 짚어보는 과정에서 이제 원인을 찾은 거죠. 어떤 이제 원인을 찾았는데 이제 그 세대 분리의 요건과 소득 증빙의 그 두 가지 요건을 충족을 해야 되잖아요. 1주택에 대한 인정을 받으려면. 근데 여기서 놓친 거예요. 놓친 게 직전달. 직전달. 맞아. 직전달에서 놓쳐서 이분이 결국 본인의 실수로 인해서 이렇게 엄청난 폭탄을 맞게 돼서 정말 누구 붙잡고 올 사람도 없고 탓할 대상도 없이 그쵸. 고스란히 그 세금을 뒤집어 쓰고 폭탄을 맞고 엄청 비싼 집을 사게 된 결과적으로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이 그 챙겨야 될 또 정말 그 문구 하나, 그 토시 하나 때문에 그렇게 된 사례이기 때문에 이건 엄청 저희가 이제 주의해서 짚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먼저 그 우리 조유미 대표님 이렇게 또 그 이미지도 이렇게 좀 새롭게 변신하시고 하셨으니까 그 우선 그 세대 분리에 대한 그 나이나 이런 거 요거를 좀 한번 얘기를 좀 해주세요. 세대 분리를 인정받기 위한
기본 그 내용을 좀 이야기 좀 해주세요. 저희가 세대라고 하면 한 가족이 네. 한 집에서 사는 사람들을 한 세대라고 보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렇죠. 이게 주민등록상 분리가 됐다고 한 세대가 아닌 게 네. 그분이 분리를 했어도 자녀가 내 집에 살면 같은 세대로 보는 거예요. 아, 그게 주소가 다른 데 되어 있어도 주소뿐만 아니고 네. 몸도 나가서 살아야지 세대가 분리가 되는 조건이에요. 그렇구나. 그게 세법상 세대 분리라는 거거든요. 네. 그거를 세대 분리를 나이 30세 기준으로 네. 30세 이상이거나 네. 아니면 혼인을 한 경우 30세 미만이라도 기혼자네요. 혼인을 한 경우에는 주민등록 분리 플러스 세대 분리만 해도 네.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세대 분리를 인정을 받는 네네, 거예요. 받는 거죠. 그러나 이게 이게 더 중요해요. 그러나 그러나 30세 미만이라든가 아니면 30세 미만인데 네. 혼인하지 않은 자녀들. 근데 요즘에는 대부분 혼인하는 나이가 30대 30 중반 막 이렇게 하다 네네. 보니까 혼인 그러다 안 한 보니까. 자녀들이 많잖아요. 많죠. 그럴 그런 경우. 자녀들은 네. 세대 분리 네. 플러스 이제 주민등록 분리 플러스 내 몸도 그쪽으로 가는 거. 실질적인 분리. 실질적인 분리 네. 플러스 1년 그 작년 12개월 동안 네네. 월급액이 960만 원 이상. 그게 중위소득의 40% 이상이거든요. 그러면 소득 증빙이 되어야 되는데. 그쵸. 세무서에서 원하는 소득 증빙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적어도 1년 평균 그 네네. 수입이 그 혼자서 살아갈 수 있는 독립 생계가 가능한 총 합계액이 가능한 960만 원. 금액이 960만 원은 되어야 혼자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쵸. 그런 기준을 최소 주신 거네요. 네. 생계는 할 수 있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그렇죠. 그게 한 달에 보통 한 70여만 원 정도 되거든요. 네네네. 그 정도는 돼야 된다. 네. 대신에 이게 우리가 뭐 알바나 뭐 네. 이런 거는 통용되지 않는다. 왜냐면 알바는 그 소득 금액에 들어가지가 않거든요. 그러면은 그 네네. 소득 증빙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내가 가서 번 돈을 다 합산한 게 아니라 그거는 아니고요.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네. 그게 이제 근로소득이든 사업소득이든 뭐 연금소득이든 아니면 기타소득이든 이런 것들이 정규 급여 형식을 갖춘 네. 그다음에 이제 뭐 사대보험 좀 이제 그런 사대보험이 거. 되는 네네. 이런 그 소득이 이제 소득 금액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인 거네요. 네, 그죠? 세무서에 이제 직접 신고한 금액이 소득 금액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알아보려면은 어떻게 알아봐야 되나요? 이 뭐 소득 금액. 국세청 홈택스나 손택스 아니면 정부 24 가서 네네. 이제 나의 소득 금액 증명원을 뛸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 보시면 실질적으로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내가 알바한 거라든가 누가 뭐 이렇게 줘서 받은 이런 것들이 아닌 네네. 지금 여기에 그 자료에 의해서 된 거가 이제 그 증빙 소득이 되는 거네요. 네네. 그러면 이 소득이라고 하는 거가 예를 들면 지금 이분처럼 내가 이제 그 소유권 이전을 하는 그 날 기준. 근데 이분처럼 이제 소유권 이전하는 날 기준이 아니고요. 예. 직전 달. 직전 지금이 달. 만약에 2월 달이면 1월 말까지 해서 네, 네. 1월 말에 3개월 전 합산액이 아. 960만 원 이상이 되어야 된다는 그러면은 거죠. 직전 달 3개월에 합산이 960만 원 그쵸. 이거나 네네. 아니면은 직전 달에 12개월 때 960만 원 960만 원 네네. 이상의 이상일 경우가 이제 그 소득으로서 한 인정을 세대가 받는다는 거죠. 독립된 네네. 생계가 가능하다라는 그쵸, 판단을 그쵸. 해주는 거네요. 요 두 개를 꼭 네. 챙겨봐야 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보통 부모님들이 오셔가지고 내 아이의 집을 사주는데 내 아이가 2달 전에 취업을 했어요. 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네. 내 애 월급이 얼마 정도 돼요. 뭐 이런 경우도 되게 많고요. 네. 뭐 1년 뭐 중간중간에 이렇게 알바를 쉬었다가, 해가지고 쉬었다가 또 내 아이 하고. 월급이 1,000만 원이 되는데 네네. 이거 어떻게 안 될까요? 안 됩니다. 네, 안타깝게도. 진짜 얘기를 듣고 보니 저희가 정말 아주 그 직전 달인지 아니면 해당 달인지에 대한 그 아주 미세한 차이 때문에 사실 이분도 그 3주택 취득세 폭탄 맞으신 분도 소득 그 금액이 몇십만 원 모자라서 이렇게 됐어요. 그 몇십만 맞아요. 원 때문에 몇천만 원이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 법 조문이나 아니면은 이런 어떤 규정이나 이런 것들은 아주 꼼꼼하게 정말 토시 하나라도 잘 챙겨서 봐야 될 것 같아요. 게다가 네. 지난번에 나왔었잖아요. 취득세 뭐 2주택일 때는 1에서 3%, 1주택하고 같이 이제 완화를 네네네. 시켜준다. 네네. 그리고 3주택일 때는 뭐 8에서 지금 현행은 12%이지만 네. 4%에서 6%까지 낮춰주겠다. 네네. 이렇게 됐는데
요번에 오늘 뉴스 보니까요. 네. 이게 지금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안타까운 게.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현장에서 이런 일들을 진행을 하면서 뭐 저희 단순히 저희 생각은 아니고요. 네. 오시는 모든 분들도 아마 같은 생각을 가지실 것 같아요. 이렇게 정책을 입안을 하시고 또 어떤 행정을 펼치시고 하는 분들이 나름의 고심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어쨌든 그렇죠. 다들 다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인데 적어도 이런 굉장히 중요한 중대 사안 같은 경우는 사전에 어느 정도의 그 좀 협의가 된 상태에서 이게 구체적으로 가능성이 있고 또 정말 시행할 수 있다라는 어떤 판단이 섰을 때 그때 발표를. 그때 이야기를 하셔도 정말 늦지 않거든요. 그럼요. 네.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3주택에 8%의 세금을 냈지만 네. 이제 이게 지금 기다리고 해결이 계시잖아요. 되면, 이번 달에 해결이 되면 네. 뭐 4에서 6% 거의 뭐 절반 가격의 세금을 이제 낼 수 있으니까 게다가 소급까지 해준다고 했었거든요. 그렇죠. 그 얘기 듣고 1월부터. 네네. 마음 조금 달래고 그러니까 그나마 마음을 달래고 있는데 그나마 그러고 좀 식사라도 하고 계시는데 어. 만약에 안 된다라고 확정이 돼버리면 아니면은 뭐 좀 더 이렇게 이따가 시행을 하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버리면 사실 서민들은 이거 그럼요. 1년 연봉보다 더 큰 금액이 1년 지금- 연봉이에요. 그죠. 더 많죠. 더더군다나 이제 어. 막 사회 초년생으로 이렇게 직장 다니면서 실수요를 목적으로 했던 분들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부모님 찬스를 쓰기는 했지만 그것도 뭐 대출은 어쨌든 다 그거는 그쵸. 빚이잖아요. 맞아요. 이렇게 열심히 또 이렇게 그 새로운 뭔가를 좀 계획을 하고 또 이렇게 그걸 믿고 정책이나 어떤 보도나 이런 것들을 믿고 또 하셨던 분들이 정말 큰 낭패를 보고 엄청난 타격이 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저희도 굉장히 그 실무를 하면서 정말 이거 무슨 그 춥바춥스 있잖아요. 뭐 이렇게 맞아요. 줬다 뺐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 양치기 소년 그만 하셨으면 좋겠고 힘들어요. 그냥 놔둬도 힘들어요. 맞아요. 그냥 놔둬도 힘든데 게다가 이런 이게 법안이 뭔가- 이제 생길 거라고 희망이 그렇죠. 좀 이렇게 많이 있어서 사실은 저기 설 전부터 특례 보금자리 풀리고 그리고 이 취득세 세율 인하가 된다는 거 이제 플러스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이제 그나마. 최저가, 네네. 최저가 매매, 급한 급매 같은 경우는 네. 조금씩 매매가 조금 됐던 움직였던 상황이거든요. 상황이었는데 그런데 오늘 이 발표가 나니까 다시 이 또- 발표가 네. 정말 정상적으로 될지 안 뭐 될지 확정이 안 돼 있으니 확정이 돼야지 조금 다시 매수세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그러니까 이제 확정이 되고 안 되고는 사실은 음, 그 저희 서민들의 입장에서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맞아요. 저희가 뭐 그 정해진 세금에 대해서 그거를 뭐 어떻게 편법을 통해서 그런 거 전혀 없거든요. 맞아요. 정말 정직하게 세금에 대한 부분은 다 납부를 해야 되고 또 누구도 어떤 기회에 따라서 기회주의자가 돼서 누구는 뭐 혜택을 보고 누구는 불이익을 당하고 이런 일이 사실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실무를 하는 저희나 또 집 하나 이렇게 마련해서 열심히 살려고 하는 그런 그렇죠. 사회 초년생들 또 일반 맞아요. 서민들을 가슴 그만 멍들게 해주세요. 좀 부탁 좀 드립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아무튼 이렇게 또 조금 안타까운 사연을 또 전해드렸는데요. 또 좋은 소식 기다리면서 또 열심히 힘내서 또 살아야죠.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